안녕, 나는 Y. 오늘의 인류가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현재 세상이 가상이라고 믿는 많은 기술 강자들, 특히 앨런 머스크가 있어. 그는 2016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가상이 아닐 가능성은 10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지. 왜 그는 그런 말을 했을까? 초창기에 팩맨, 슈퍼마리오, 보글보글, 그리고 현재 가상 VR 게임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게임은 점점 더 감각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것이 게임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될 거야.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게임에서 자의식을 가진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의 100%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상의 세계일 거야. 사실 세상이 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이 가상세계라고 가정하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거야. 현실 세계와 매우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에 실제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몇 가지 버그가 발생하지. 오늘은 이러한 버그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찾아보려 해. 주관적인 측면인 의식부터 시작해볼게. 의식이란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 의식이란 감각을 통해 얻는 신호를 유련히 뇌로 전달하고 뇌가 이를 분석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 다시 말해 의식은 우리 자신과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너희는 너희들 자신의 의식을 믿어?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의식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오디오 클립 하나 들어보자. 야니나 로레르 들어본 적 있어? 통계에 따르면 야니로 들었던 사람은 47%, 로레로 들은 사람은 53%. 이 영상에서 야니로 들은 사람은 젊고 로레로 들은 사람은 늙었다는 말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애리조나 대학교의 한 교수가 파동과 같은 주기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 오실로스코프로 분석한 결과 젊은 사람들은 고주파 소리의 진동에 더 민감한 반면 노인들은 저주파 소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오디오라도 다른 대답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다음으로 다른 그림을 살펴보자. A와 B 중 어떤 게 어두운 색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A를 더 어두운 색으로 보지만 사실 둘은 동일해. 이를 색상 블록으로 연결하면 실제로 하나의 색상임을 알 수 있어. 왜 이런 착시가 생길까? 눈에 문제가 있는 걸까? 연결한 후 눈의 이를 같은 색으로 인식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을 조작해. 마지막으로 런던 지하철의 움직이는 사진인데 이 튜브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터널 밖으로 나오는 걸까? 사실 너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네가 이 지점에서 시점을 집중하게 되면 터널 밖으로 나가는 걸로 보여줄 수 있어. 정말 흥미롭지? 우리의 의식이 차가 달리는 방향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워. 사실 위에 제시된 모든 예는 한 가지, 즉 우리의 인식이 실제로는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줘. 눈에 들리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는 감각적 신경이 의식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의식은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의식이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감지하는 세상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것. 미국의 철학자 힐러리 퍼트남은 통 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 적 있어. 그는 기술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시각, 청각, 미각 등 인간의 모든 감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뇌가 용량액에 담겨 있고 뒤에 연결된 컴퓨터가 끊임없이 신호를 뇌로 보내면 이 뇌는 실제로 항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어.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사람들이 실험용 접시에 놓여 있으면서도 진실로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있는 세계가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모포시스 선장 또한 네오에게 말했어. 무엇이 실제 현실일까? 당신은 실제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후각과 미각, 촉각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현실은 내가 포착한 몇 가지 신호에 지나치지 않아. 영화 인셉션에서는 사람들이 꿈에 들어갔을 때 회전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판단해야 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의 인간은 우리가 수조 속 두뇌를 가졌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즉, 우리는 물리적 세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전적으로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이 감각은 신호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뇌에서 처리되고 종합적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이 돼. 생각해보면 이 세계가 실제한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고 단지 느낌일 뿐. 만델라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집단적 기억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해. 예를 들어 자유의 여신상은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있어? 아님 오른손으로 들고 있어? 난 항상 왼손잡이라는 인성을 받았어.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봤거든. 근데 다들 나처럼 잘못 기억하고 있더라고.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있어. 다음 질문. 미키마우스는 어떤 바지를 입고 있지? 많은 이들이 미키마우스가 멜빵 바지를 입고 있다고 기억하는데 아니,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마지막 질문. 피카츄의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나?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로는 두 평행 우주가 너무 가까워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이건 사실 세상이 가상이라는 강력한 증거라 생각해. 이 가상 컴퓨터가 작동할 때 버그가 생겨 재부팅한 뒤 같은 일을 다르게 기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또 다른 현상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바로 데자뷰. 예를 들어 어떤 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갑자기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또는 누군가를 만나면 예전에 내가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 이 환각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의식이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나는 그녀와 틀림없이 전생에 알고 지냈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넌 너의 의식을 믿어? 의식은 자아와 다른 개념이야. 실제 세계를 직접 보고 싶을 거야. 그 감각이 전달하는 신호가 조작되지 않고 이유 없이 환각을 일으키는 것 없는 실제 세계 말이야. 하지만 의식은 왜 우리를 속이는 걸까? 의식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걸까? 생각해볼 만한 좋은 질문들이야.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제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대우주부터 시작. 너인 우리 세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예를 들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지.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도에 비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기이한 현상이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 하지만 내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뛰었다면 이론적으로 내가 보는 광속은 정지해야 할 텐데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들 속도가 똑같잖아. 그런데 아니, 광속은 여전히 나에 비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고 있어. 빛은 마치 감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빠르든 느리든 빛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 이상하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빛의 속도가 추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치대로라면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계속 더 빨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성이 없어야 해. 마치 사람이 달리는 것과 같아. 인간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항상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세계 신기록이 세워지니까 말이야. 어느 날 우사인 볼트의 속도가 인간이 더 이상 추월할 수 없는 속도라 가정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 미래는 확실하지만 현재 우리의 인식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누군가가 그보다 더 빨리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어. 하지만 빛의 속도는 과학자들이 가장 빠르다고 수없이 증명해왔고 그래서 결코 추월당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속도 한계를 가상세계 시스템의 한계로 보고 있어.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서는 상한선이 있으므로 이 속도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어. 게다가 과학자는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아왔는데
세상이 가상이라면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시스템의 연산율이 증가하거나 심지어 가부하가 걸리면 컴퓨터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점점 더 쉽게 렉이 걸리는 거야. 속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은하계를 떠날 수 없는 능력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을 발명했다고 해도 은하계를 벗어나는데 빨라야 10만 년으로 인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 비록 인류가 육체의 한계 없이 의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해도 무한히 긴 수명으로 우주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여전히 아니. 왜일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팽창 가속도는 빛의 속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야. 방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물체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고 말하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 얘들아, 여기서 주목해보자.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질량이 있는 물체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공간이고 공간에는 질량이 없다는 거야. 우주 팽창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이상해. 흡사 우리 인류가 우주의 변두리까지 탐사하는 것을 막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말이야. 처음에 그는 우리의 비행 속도가 강속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했고 다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마치 한 줄 한 줄의 관문처럼 영원히 나갈 수 없어. 너희들 트루먼 쇼를 본 적 있어? 그 영화에서 감독은 어떻게 트루먼이 그 세계가 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막았을까? 그는 또한 많은 관문을 설치했는데 먼저 정신적 측면에서 그를 두려워하게 했고 그 다음 일련의 물리적 장벽을 통해 그가 가상세계의 경계를 만지는 것을 막았어. 왜냐? 저쪽 경계에는 거대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뿌려진 벽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일단 트루먼 세상이 경계성을 만지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자, 거시적 우주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미시적 우주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여러 번 들어봤을 이중 슬릿 실험은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보는 실험.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1년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 즉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 너흰 이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지? 그 이유는 우리가 파동이나 입자에 대한 감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어떤 것이 공이면서 물결이고 당신이 볼 때는 작은 공이고 당신이 보지 않을 때는 물결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빛은 바로 그런 거야.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 실험 초기 버전에서 실험 장치는 광원, 두 개의 틈이 있는 판지, 주영을 받는 스크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리는 간단해. 빛이 입자라면 광자를 작은 공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이 공은 틈새를 똑바르게 통과해 두 개의 밝은 줄을 형성해야 해. 하지만 빛이 파동이라면 물결 무늬를 생각할 수 있고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서로 감섭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의 명암이 섞인 줄무늬가 형성되는 거지. 영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야. 실험의 결과는 줄무늬가 나타났어. 이 실험은 빛이 실제로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하지만 후에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통해 빛이 입자라는 것을 또 증명해냈지. 이때 물리학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어. 왜냐하면 빛과 파동은 그들 눈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야. 그러나 다양한 실험이 설계되고 물리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물리학자들은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즉, 당일 광자의 움직임은 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함께 모이면 파동 특성을 형성해.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의 초기 버전에서 많은 수의 광자가 포함된 광선이 판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파동의 특성을 가졌어. 이때 누군가 물었지. 광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쏘면 빛은 입자의 특성을 보이는 게 맞잖아. 그래서 화면에 두 개의 밝은 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자, 그렇게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지속했고 그들은 한 번에 최대 한 개의 광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광원의 강도를 조절했어. 광자가 하나씩 슬릿을 가로질러 날아가서 그 뒤에 있는 스크린에 부딪혔는데 처음 추측했던 것처럼 정말
두 개의 밝은 줄이었을까? 아니, 간섭 줄무늬가 또 나왔어. 독립적인 강자는 도대체 어떤 것과 영향이 있었던 걸까? 설마 그것이 광원 자신과 간섭했단 말일까?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광자가 왼쪽과 오른쪽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지? 거시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이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 나는 한 곳에 존재할 수 있고 내가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미시세계의 입자가 두 틈새의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카메라 하나 놓고 여기서 좀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어떻게 분할되는지 한번 볼까? 그런데 그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중 슬립 간섭 줄무늬는 카메라가 켜지면 즉시 사라졌어. 화면에 두 개의 밝은 줄이 똑바로 나타났고 실험자가 카메라를 껐을 때 이중 슬립 줄무늬가 다시 나타났어. 다른 실험 조건의 변경 없이 오직 카메라에 켜고 끄는 것에 차이만 있었어. 입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너가 나를 보면 나는 공처럼 보이고 너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파도처럼 보일 거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 많은 연구 끝에 연구학자들은 미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미시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립자는 항상 모호한 상태에 있지만 일단 관찰하는 순간 그 입자의 특성이 확정되게 돼. 이것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세계가 가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단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어. 가상세계에서는 시스템 전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 사용할 때까지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모호하게 처리한다. 게임 세계와 같이 게임 캐릭터가 특정 장면에서 활동할 때 다른 장면은 렌더링되지 않고 비어있어야 메모리를 절약하고 시스템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 슬릿 실험을 이해해보자. 입자 상태는 가상세계의 메모리를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때는 가상세계는 파동으로 작동하고 관찰할 수 없을 때는 더 정밀한 모드, 즉 더 많은 CPU를 소비하는 입자로 표시되는 거야. 옥스퍼드 대학 철학자 닉 보스트롬과 그의 팀은 많은 연구를 통해 놀라운 결론을 내렸어. 만약 어떤 지적 문명의 기술 수준이 충분히 높다면 그들은 가상세계를 창조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가상세계 속 지적 문명도 이와 같이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세계의 수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 난 이것이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친구들, 상상해보자. 만약 우리가 가상세계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면 이 기술은 인류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 우선 바이러스,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 등 다양한 위기를 시뮬레이션해 해법을 찾을 수 있어. 우리는 또한 가상세계를 만들어 어떤 이론을 연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진화론이 정확한지, 생명의 출현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등등.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 2014년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과학자들은 8,000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우주의 자연물리 법칙을 샘플로 삼아 137억 년에 걸친 우주의 전체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했어. 우리 인류는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대해 매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 방금 내가 말한 것 외에 갑자기 세상이 가상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을 겪은 적 있어? 내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주팔자. 옛날 사람들은 흔히 사주로 점을 보았는데 출생의 순간이 당신의 평생의 사업, 사랑 혹은 건강을 결정한다고 여겼어. 난 항상 이 모든 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 왜 사람의 일생과 출생 시간 및 장소 사이에 이런 대응관계가 있는 걸까? 논리가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날까지도 사주팔자로 미래를 예측해. 세계가 가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 컴퓨터 연상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개별적으로 설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인물의 설정에 대한 엄격한 코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사주팔자는 상응하는 숙명 프로그램을 읽는 일련의 명령어일까? 세상은 가상이지만 한 가지 진실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볼래? 현실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며 우리는 현실 세계의 투영.
우리 위에 아무리 많은 가상세계층이 있더라도 최상위층은 현실이어야 하며 가상세계의 각 층은 실제 세계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맨 위에 있는 지혜로운 생명체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 고대의 우린 신을 믿었어. 지금은 슈퍼컴퓨터에 의해 세상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사실 본질은 동일해. 만약 이 세상이 가상이라면 사실 난 꽤 괜찮은 거라 생각해. 내 마음은 편해질 것 같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실과 폭풍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데 그것은 그만한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일들은 가상세계에 설정된 사항이 지나치지 않아. 내 잘못으로 일어난 불행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는 자살률, 우울증 비율이 항상 높아.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 탓을 굉장히 잘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꿈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모든 정성을 다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 이것들은 모두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이것은 아마도 프로그램이 미리 계획해놓은 장애물 뿐이겠지. 난관을 돌파해 성공했다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넘어진 후 용감하게 일어나는 것 또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어. 게임 세계에서 전투와 업그레이드를 정말 즐긴다면 현실에서도 행복한 플레이어가 되어봐. 몬스터가 나타나면 나처럼 부드럽게 고개를 치켜들고 웃음 지어봐. 그리고 무기를 손에 쥐고 혼자 이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야. 우리는 인생의 90%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90%의 결정하지 못한 부분을 나머지 10%의 노력으로 끄집어내어 볼 수 있어. 하지만 또 동시에 가상 컴퓨터의 설정을 받아들이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보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